식이 관리만 한다고 해서 당뇨를 극복하는 거는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면 사실 당뇨는 굉장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종합적이고 복합적인 질병이에요. 가장 기억나는 환자분은 하루에 한 공기만 드세요. 혈당이 안 잡히고 이분은 인슐린도 맞고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대한당뇨병학회에서 권고하는 탄수화물 50%에다가 단백질과 지방이 각각 20% 정도가 되거든요. 혈당이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는 식단이, 저는 항상 진료를 할 때 식단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식단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지속 가능한 식단을 하실 것을 권해드려요. 근데 지속 가능한 식단이 사실은 안녕하세요. 당뇨인들의 당뇨 졸업을 돕는 당본만위원회 한의사 이혜민입니다. 이번에 신간 책이 출간이 됐고요. 평생관리 NO 당뇨 졸업해야 합니다 라는 책인데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제가 진료를 할 때 아침을 꼭 드셔야 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 시간이 없는데요? 라고 하시거나 저는 아침 먹으면 오히려 더 불편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하지만 아침을 먹어야만 혈당이 더 안정적이게 되고 그리고 불안정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공복혈당을 측정을 해보면 아침밥을 먹지 않고 1시간 단위로 측정을 해보면 혈당이 쭉 떨어져서 저혈당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 생각보다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정말 신기하죠? 우리는 활동을 하는데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아침을 먹지 않고 계속 생각하고 움직이고 돌아다니고 하다 보면 에너지가 필요한데 주인이 뭘 먹지를 않으니 간에서 저장하고 있던 포도당을 계속 방출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혈당이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굉장히 불안정해지는 거죠. 또 두 번째가 아침을 거르게 되면 생각보다 점심과 저녁에 폭식을 할 수가 있어요. 제가 재밌는 논문을 본 적이 있는데 하루에 한 끼를 먹는 사람과 하루에 세 끼를 먹는 사람이 하루 중에 먹는 칼로리를 비교를 했는데 비슷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아침을 거르게 되면 그만큼 점심과 저녁을 조금 더 많이 먹게 되기 때문에 혈당이 더 불안정해지고 혈당이 더 급상승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유로 아침을 꼭 드시는 것을 권해드리고요. 하버드 의대에서 연구한 결과에서도 아침밥을 먹지 않는 그룹이 먹는 그룹보다 당뇨 발병 위험이 21%나 더 높았다고 해요. 그래서 아침은 꼭 드시면 좋겠고 기왕이면 한식을 드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식사를 하고 간식을 먹지 않는 것을 더 권해드리고 있어요. 우리가 보통 당뇨 환자분들이 걱정하시는 게 밥을 먹으면 혈당이 올라갈까 봐 밥은 조금 먹게 되는데 그러다 보면 또 간식을 찾게 되거든요. 허기가 지고 배가 고프고 뭔가 허하니까. 그래서 차라리 밥을 어느 정도 포만감 있게 드시고 간식은 아예 끊거나 아니면 야채나 과일 위주로 이렇게 드시는 것을 좀 더 권해드리고 있고요. 아침 든든하게 드시고 점심을 좀 가볍게 드시고, 왜냐면 하루 종일 앉아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너무 먹는 양이 많아지거든요. 대신에 저녁은 좀 일찍 드시면 좋죠. 6시 전이나 7시 전에 드시면 좀 하루 중에 필요한 양들은 섭취를 하고 간식은 최대한 안 먹고 이렇게 하는 것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일단 두 가지 정도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혈당이 급격하게 올라갈 수 있다는 점인데요. 일단 빵은 밀가루로 만들어져 있죠. 밀가루는 소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가루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먹었을 때 흡수가 굉장히 빨라요. 그래서 혈당이 급격하게 올라갈 수 있고, 빵은 생각보다 설탕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시중에 파는 빵들이 이렇게 달기 위해서는, 이렇게 맛있기 위해서는 많은 설탕이 필요하구나 라는 것을 만들어 보신 분들은 아는데, 설탕 때문에 혈당이 급격하게 올라간다, 이 점 때문에 빵을 그렇게 권하고 싶지 않고요. 그리고 고구마 같은 경우는 잘 모르시는데 과일들보다 혈당 지수가 높아요. 과일보다 혈당 지수가 높아서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는 대표적인 음식입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좀 권하고 싶지 않고, 두 번째는 영양 불균형이 좀 생길 수가 있어요. 우리가 가장 이상적인 당뇨 환자분들의 식단은 대한당뇨병학회에서 권고하는 탄수화물 50%에다가 단백질과 지방이 각각 20% 정도가 되거든요. 그런데 빵이나 고구마를 드시게 되면 탄수화물에 너무 치우쳐 있잖아요. 그래서 가장 권장하는 건 한식이지만 나는 그래도 너무 바빠서 혹은 한식은 도저히 아침부터 못 먹겠다 라고 하시면 고구마나 빵을 드시되 나머지 단백질이나 지방을 같이 갖춰서 드시면 그래도 괜찮습니다. 좋은 단백질을 먹어야겠죠? 뭐 우유나 아니면 두부나 계란 같은 거 활용하시면 좋겠고, 지방도 건강한 지방, 올리브유나 아니면 견과류 같은 거 활용하시면 그래도 좀 보완할 수 있는 식단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빵 드실 때 잼은 절대 같이 드시면 안 됩니다. 설탕 덩어리이기 때문에 잼은 권하지 않고요. 차라리 땅콩 버터나 아니면 다른 버터 같은 거, 그런 거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빵 드시는 분들이 통밀빵은 괜찮지 않나요? 라고 질문을 많이들 하세요. 그런데 저는 가끔씩 먹는 건 괜찮지만 아침마다 이거를 고정적으로 주식으로 먹는 건 그렇게 권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편이에요.
물론 단백질 위주로 식사를 하는 게 혈당을 덜 올리는 데는 도움이 됩니다. 일단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단백질을 먹으면 포만감이 오래 가잖아요. 그래서 다른 음식 섭취를 좀 줄일 수가 있겠고, 근육 생성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당뇨환자분들 근육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단백질 섭취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혈당을 덜 올리는 영양소이기 때문에 단백질 섭취가 중요한데, 그런데 단백질 위주로 먹어야 한다라는 것에 저는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장 건강에 도움이 안 될 수 있고요. 섬유질 섭취도 적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얘기 나왔던 근육량 생성을 위해서는 단백질이 필요한 건 맞는데 탄수화물이 같이 섭취가 돼줘야 근육도 생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가 단백질 위주로 식사를 하는 게 지속하기가 쉽지 않아요. 기억나는 환자분이 있는데 그분이 5개월 동안 쌀 한 톨을 안 드셨대요. 혈당이 올라갈까 봐 단백질이랑 건강한 지방 위주로 식사를 하시는 거를 고수를 하다가 처음에는 이제 고기, 뭐 계란, 두부 이렇게 드셨겠죠. 그러다가 나중에는 이게 너무 질리고 이걸 준비하는 것도 너무 어렵고 사회생활 하면서 하는 게 너무 힘들다 보니까 나중에 소시지를 먹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한의원에 오셨는데 지속 가능하냐 이런 점을 봤을 때에도 단백질 위주로만 드시는 건 그렇게 권하지 않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탄수화물 5, 60%에 단백질이 한 20% 정도, 지방이 20% 정도 이렇게 같이 구성되어 있는 속에서의 단백질 섭취를 좀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골고루 먹어야 한다는 점인데 우리가 가장 관심 있는 혈당 측면에서도 혈당이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는 식단이 골고루 먹는 식단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바로 우리가 생각하는 한식인 거거든요. 가장 쉽게 먹을 수 있는 음식. 그리고 미국 당뇨병 협회에서도 이런 식의 골고루 먹는 식단을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안정적으로 혈당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골고루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혈당 측면에서. 두 번째, 당뇨를 우리가 열심히 관리하는 가장 큰 목적은 합병증 예방이 잖아요. 근데 합병증 예방을 하려면 눈이 건강해야 되겠죠. 망막병증 피하려면. 손발저림 피하려면 말초신경이 건강해야 하고요. 당뇨병성 신증을 피하려면 또 신장 건강이 좋아야 하는데 이런 음식에 대한 고려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혈당만 고려할 수 있겠어요? 합병증도 고려해야 되잖아요. 심혈관 질환도 있고 뇌졸중 위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눈 건강, 말초신경 건강, 신장 건강, 심장 건강 이런 걸 다 고려를 하려면 결국 다양한 걸 먹어야 하고요. 또 하나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또 당뇨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또 암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면역력도 중요하고 근손실이나 골다공증, 뭐 위장 건강, 소화기 문제 이런 것들도 다 고려를 하려면 혈당만 낮추는 음식에 너무 편중된 음식을 드시는 것보다는 좀 골고루 드시는 것을 강력하게 좀 권하고 싶습니다. 과일에 대한 고민이 참 많으실 거예요. 근데 연구 결과를 보면 유럽에서 8개 국가에서 성인 2만 3천 명을 대상으로 10년 동안 추적 관찰을 했더니 야채랑 과일을 열심히 먹은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당뇨병 발병 위험이 더 낮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과일과 야채를 우리가 피할 필요는 없고요.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하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가 함께 먹어야 하는 음식인데 그래도 그 중에서도 혈당 지수가 좀 높은 애들이 있어요. 포도나 파인애플 이런 애들은 당분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그런 애들은 조금 주의하셔도 되겠고 딱딱한 과일들은 그래도 비교적 많이 괜찮습니다. 생각보다 혈당 지수가 높지 않아요. 아까 고구마가 굉장히 높다고 했는데 웬만한 과일들이 고구마보다 혈당 지수가 낮거든요. 밤이나 아니면 배 같은 딱딱한 과일들 위주로 활용해 보셔도 충분하고요. 이런 음식들은 주식을 먹잖아요. 우리가 밥을 먹잖아요. 그러니까 밥과 밥 사이에 간식 정도로만 드시면 되겠고 나는 과일을 너무 좋아해서 배를 채울 정도로 먹어요. 이런 것만 저는 좀 말리고 싶고 간식 정도로 드시는 거는 괜찮습니다. 저는 항상 진료를 할 때 식단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식단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지속 가능한 식단을 하실 것을 권해드려요. 근데 지속 가능한 식단이 사실은 한식입니다. 한식을 80% 이상 드시라고 말씀드리는데 모든 끼니를 내가 잡곡밥 위주로 한식을 100% 먹겠다. 이건 사실 불가능하고 가끔 너무 먹고 싶을 때 뭐 면 종류를 먹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외식이나 친구들 만나거나 이럴 때 있잖아요. 그럴 때 내가 사회생활을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한 20% 정도 여진을 남겨놔야 되기 때문에 환자분들께 80%의 목표를 설정을 해드려요. 최대한 내가 먹는 모든 끼니의 80% 이상이 잡곡밥으로 이루어진 한식일 것. 한식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탄수화물 5, 60%, 그다음에 단백질과 지방이 각각 20% 정도로 구성되어 있는 우리가 가장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영양소 균형을 맞춘 식단이기 때문에 지속 가능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잡곡밥이에요. 왜냐면 잡곡밥이 100% 현미밥, 100% 귀리밥 이런 건 아니고요. 가족들이랑 함께 먹을 수 있는 잡곡밥을 권해드려요. 이것도 지속 가능하기 때문인데 보통 5, 60% 쌀이 들어가 있고 나머지 소화 잘 되고 좋아하는 거 기호에 맞게 이렇게 잡곡을 섞잖아요.
그렇게 같이 맛있게 드시는 것을 권해드리고, 그렇게 했을 때 밥맛도 좋고 소화도 잘 됩니다. 실제 한국형 당뇨는 소화 기능이 떨어지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런 분들이 현미가 좋다고 해서 현미를 너무 무리하게 드시고, 귀리가 좋다니까 귀리를 너무 무리하게 드시고, 아니면 또 콩이 좋다니까 콩을 엄청 많이 드시고 이렇게 하시는 경향이 있는데, 소화도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쌀이 50% 정도 들어가고 나머지는 기호에 맞게 잡곡을 섞어서 드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세 번째 원칙은 뭐냐면 출처가 명확한 음식을 드셔라 라는 겁니다. 이게 자연에서 길러진 음식을 내가 가져다가 조리해서 먹는 게 맞고요. 가공식품, 초가공식품 이런 식품들은 출처가 명확하지 않은 재료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출처가 명확한 음식들을, 재료들을 가져다가 조리해서 먹는 것, 이 세 가지 원칙만 지키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했을 때 환자분들이 지속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만족을 하고, 저희의 진료가 끝나서도 계속 유지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야만 당뇨를 오랫동안 관리도 하고 졸업도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고기나 생선 같은 경우에는 기름기를 좀 조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기름기가 더 적은 부위들 있잖아요. 닭으로 치면은 닭가슴살 같은 거, 튀기는 것보다는 당연히 굽거나 찌거나 해서 좀 기름기를 좀 빼고 드시면 좋겠고, 기왕이면은 드실 때 야채를 같이 많이 드시면 좋겠죠.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한식 위주로 80% 이상 드실 것, 그때 잡곡밥은 50~60%가 쌀이어야 한다. 나머지는 내가 좋아하는 잡곡으로 섞자. 그리고 세 번째는 출처가 명확한 음식들을 먹자.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한의원에 처음 진료를 오신 분들은 첫 진료 시간 때 제가 가장 붙잡고 많이 이야기하는 게 음식에 대한 강박을 내려놓으세요 이거인데요. 식이 관리만 한다고 해서 당뇨를 극복하는 거는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면 사실 당뇨는 굉장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종합적이고 복합적인 질병이에요. 그래서 음식 하나만 가지고 당뇨가 생기지도 않고요. 반대로 음식 하나만 잘한다고 당뇨를 극복할 수도 없습니다. 가장 기억나는 환자분은 하루에 한 공기만 드세요. 아침에 3분의 1 공기 먹고 1시간 운동하고, 점심에 3분의 1 공기 먹고 1시간 운동하고, 저녁에 3분의 1 공기 먹고 1시간 운동하고. 우리나라 당뇨는 비만하지 않은 당뇨들이 많아서 이렇게 식이 관리를 열심히 함에도 불구하고 혈당이 안 잡히고, 이분은 인슐린도 맞고 계시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음식만 가지고는 혈당이 잡힐 수 없다 이런 얘기를 꼭 드리고 싶고, 우리가 그런데 왜 음식이 예민해질까? 이거는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저는 그 이유가 혈당 기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밥 먹고 재면 혈당이 높잖아요. 운동하면 떨어지고, 탄수화물을 먹으면 혈당이 올라가고, 이거에 너무 혈안이 되어 있으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쌀 소비량은 줄고 있어요. 당뇨 환자분들의 통계가, 숫자가 계속 올라가는 걸 저는 눈으로 보고 있거든요. 매년. 쌀이 모든 문제의 제인은 아니라고 보는 거거든요. 이번에 출간한 책 제목은 평생관리노 당뇨 졸업해야 합니다 라는 책인데요. 우선 당뇨 졸업이 뭔지에 대한 정의부터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당뇨 졸업을 의학적인 용어로는 당뇨 관해라고 합니다. 첫 번째 조건이 당뇨약을 끊고, 두 번째 6개월 이상 지속된 상태에서, 세 번째 당활수가 6.5 미만으로 조절되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당뇨약을 안 먹는데 당활수가 6.5 미만으로 조절되는 상태에 이르면 우리가 관해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이걸 저희는 그냥 졸업했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당뇨가 왜 졸업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당뇨를 졸업할 때 우리가 필요한 검사는 무엇인지, 그리고 실제 당뇨를 졸업하기 위해서 스스로 실천해야 될 생활관리법들은 무엇인지, 그리고 실제 당뇨를 졸업한 사례들이 어떤 사례가 있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담은 게 이번 신간 책에 담겨 있는 내용인데요. 룩 어헤드라는 연구 결과가 있는데, 당뇨를 한 번 관해한 사람이 얼만큼 심혈관 질환과 신장 질환 위험이 낮아지는지를 연구를 했어요. 했더니 심혈관 질환은 40%, 그리고 신장 질환 위험은 33% 감소했다고 하고요. 추적 관찰 기간 동안 4번 관해한 사람은 심장 질환 위험은 49%, 그리고 신장 질환 위험은 55%가 낮아졌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한 번 관해를 하는 것만으로도 합병증 위험이 낮아지고요. 관해를 했다가 다시 당뇨가 생길지언정 그걸 노력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건강상의 이득이 생긴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당뇨를 관리하는 이유가 합병증 때문이라고 하는데, 사실 혈당이 조절이 잘 되는 분들도 합병증 피하기가 어렵거든요. 당뇨를 관해하는 것만으로도 합병증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위험을 낮출 수가 있다면 당뇨 졸업을 안 할 이유가 없겠죠. 어떻게 가능한지 이 책에 모두 담았습니다. 네, 당뇨 졸업이 가능하고요. 당뇨 진단받은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이 솔직히 좀 빠르기는 해요. 3년 이내, 5년 이내, 오랜 당뇨일수록 당뇨 졸업이 조금 더 길게 잡고 오래 걸리는 편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언젠간 당뇨 졸업이 가능하다라는 그 믿음이, 의지와 믿음이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하고요. 실제 저희 당뇨스쿨 유튜브 채널에서
당뇨 졸업하신 분들을 한 달에 한 분씩 모셔서 인터뷰를 진행을 하고 있어요. 궁금하신 분들은 오셔서 보셔도 되고 책을 통해서 확인하셔도 되겠습니다. 또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당뇨 졸업이 가능하다는 걸 아는 것만으로도 참 행운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당뇨는 졸업 가능하구나라는 걸 알고 있는 사람은 시작부터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도 당뇨 졸업이 가능하다 믿고 의지를 가지고 실천하시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